이게 마지막이야. 제발 살려줘. 살려주세요. 강태민 씨, 박정자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남편 강태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아내 윤서아. 사고 이후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생각해야지. 시어머니 박정자가 말했습니다. 인적 없는 호숫가, 휠체어가 밀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몸을 삼켰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발끝에 감각이 스쳤습니다. 다리가 움직여. 기적이 일어났어요. 며칠 후 병원 VIP 병동. 아가씨. 정장 입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윤세린. 국내 대기업 윤성그룹 회장의 외동딸. 강태민 씨, 박정자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버린 아내가 재벌이었던 걸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의 최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3월 15일 오후 2시. 여보, 조금만 천천히 가. 윤서아는 조수석에서 남편을 봤어요. 강태민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시간 많아. 태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부는 주말 나들이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아직 신혼의 달콤함이 남아있던 때였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서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햇살, 봄바람.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점심 뭐 먹을까? 파스타? 좋아.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태민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는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 서아의 본명은 윤세린이었습니다. 윤성그룹 회장 윤재혁의 외동딸.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서아는 그 신분이 싫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을 회장님 따님으로만 봤거든요.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세린아, 제발요. 제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숨기고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뭔데요? 비상연락망은 유지해라. 그리고 경호원을 최소 1명은. 아버지, 그럼 티나잖아요. 알았다. 대신 GPS 추적기는 항상 지니고 다녀라. 네. 서아는 기뻐했어요. 이름을 윤서아로 바꾸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2년 전 태민을 만났습니다. 회사 거래처 미팅에서였어요. 태민은 중소기업 이사였고 성실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민입니다. 윤서아예요.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태민은 서아의 재벌 신분을 전혀 몰랐습니다. 서아는 그게 좋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1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어요. 세린아, 그 남자 신원조사 결과가 좋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중소기업이고 집안도 평범해. 너를 평생 책임질 수 있을지. 아버지,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사랑이면 돼요. 그래도 제발 축복해 주세요. 결국 아버지는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었어요. 좋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내 신분은 계속 숨겨라. 네. 그 남자가 정말 널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거야. 돈 때문이 아니라.
알겠어요. 서아는 결혼 후에도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시댁도 서아가 재벌 딸인 줄 몰랐어요. 2년은 행복했습니다. 태미는 다정했고 시어머니 정자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날 2023년 3월 15일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오후 2시 35분 국도 태민의 차는 시속 8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저기 신호등 빨간불.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태민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끽. 차가 멈췄습니다. 휴, 깜짝이야. 태민은 웃었어요. 조심해야지, 여보. 미안. 딴 생각하고 있었어.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초록불. 태민은 다시 출발했어요. 교차로를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여보, 조심해. 서아가 비명을 질렀어요. 큰 트럭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뭐? 태민은 급하게 핸들을 꺾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 차체가 옆으로 밀렸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콰르르릉. 차가 두 바퀴 회전했어요. 서아는 안전벨트에 묶인 채 몸이 흔들렸습니다. 머리가 옆 유리창에 부딪혔어요. 으악! 피가 흘렀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어요. 정적? 귀에서 삐소리만 울렸습니다. 여보, 여보. 서아는 태민을 봤어요. 태민은 에어백에 얼굴을 묻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깨어나. 서아는 태민을 흔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다리를 움직이려 했어요.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여. 패닉이 밀려왔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서아는 소리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였습니다. 여기요. 여기.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환자 2명, 여자 환자 의식 있음, 남자 환자 의식 불명. 서아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제 남편은요. 걱정 마세요. 같이 이송할게요. 구급차 안. 서아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다리, 여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길.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서아를 검사했어요. CT, MRI, 엑스레이.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주치의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 남자 의사.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윤서아님. 네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척추 3번과 4번 사이에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서아는 숨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네. 척추신경이 손상돼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끊겼어요. 서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치료하면 낫죠?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 걷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상체 근력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신은 제발, 제발이요. 서아는 울부짖었어요. 일주일 후 태민도 깨어났습니다. 머리에 타박상과 갈비뼈 골절.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태민은 서아의 병실로 왔습니다. 서아야. 서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에는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여보. 서아는 울었어요. 미안해.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태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안고 울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태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서아는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어요. 집은 1층으로 옮겼습니다. 화장실도 개조했고 경사로도 설치했어요. 태미는 처음 몇 달은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서아야, 내가 씻겨줄게. 고마워.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태미는 웃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야, 오늘은 좀 피곤해서 혼자 할 수 있지? 응, 할게. 6개월. 에휴,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태미는 한숨을 쉬었어요. 9개월. 난 아직 젊어. 내 인생도 있다고. 태미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3월. 태미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차갑고 냉정하고 짜증만 냈습니다. 시어머니 정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태민이 고생이야. 며느리 하나 잘못 만나서. 정자는 서아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서아는 매일 울었어요. 내가 짐이 됐구나.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18일. 운명의 날.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남편 강태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아내 윤서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은 소파에 앉아 서아를 내려다봤어요. 30대 중반, 짧은 검은 머리에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눈빛에는 짜증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태민아,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서아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노력? 다리도 못 움직이는데 무슨 노력을 해? 태민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 재활 치료 열심히 받고 있어. 언젠가 의사가 뭐라고 했어? 평생 못 걷는다고 했잖아. 태민은 소리를 높였어요.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거야? 태민은 일어섰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걸으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난 아직 35이야. 내 인생도 있어. 태민아. 매일 집에 와서 휠체어 밀어주고 화장실 데려다주고 밥 먹여주고. 태민은 서아를 노려봤어요. 이게 내가 원한 결혼 생활이야. 서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원한 게 아니야. 그래, 너도 원한 게 아니지. 나도 마찬가지야. 태민은 소파를 발로 찼습니다. 쿵! 큰 소리가 났어요. 서아는 움찔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 박정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 염색한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의 여자. 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또 싸우냐? 정자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서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뭐? 말 안 해도 다 들렸어. 정자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복도에서 다 들렸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되는 거 아니지. 정자는 서아를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태민이가 결혼할 때만 해도 멀쩡하게 걷고 뛰었는데 지금은 이 꼴이잖아. 휠체어 신세. 서아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조심을 해도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지. 정자는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책임져야 해? 어머니, 우리 회사도 요즘 힘들어. 경기가 안 좋아서 주문이 반토막 났어. 정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민이가 회사에서도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고생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제가 더 노력할게요. 노력? 정자는 비웃었어요. 다리도 못 움직이는데 무슨 노력을 해? 밥이라도 제대로 해? 제가 휠체어로도 요리할 수 있어요. 낮은 싱크대 설치하면. 그런 거 설치하는데도 돈 들어. 우리 형편에 그런 여유 없어.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태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서아야. 서아는 남편을 봤습니다. 태민아, 우리 인생도 생각해야지. 태민의 말에 서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태민과 정자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은 피곤해. 태민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문이 닫혔어요. 정자도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자야겠다. 너도 쉬어. 정자의 방문도 닫혔습니다. 서아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짐이 된 걸까? 서아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움직이지 않는 다리. 1년 동안 감각이 없는 다리.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서아는 생각했어요. 아버지 윤재혁? 윤성그룹 회장. 서아가 신분을 숨기고 산다는 걸 아는 유일한 사람. 아버지한테 연락할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서아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어요. 평범하게 살겠다고, 신분 숨기고 살겠다고 한 건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견뎌야 해. 서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태민과 정자의 눈빛. 뭔가 무서웠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태민과 정자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서아에게 말도 거의 걸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각자 먹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후 6시, 태민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오늘 드라이브 갈까? 서아는 깜짝 놀랐어요. 드라이브? 1년 동안 태민이 먼저 어디 가자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응.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바람이나 쐬자. 태민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부자연스러웠어요.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가족끼리 나가는 건데. 정자도 나타나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역시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서아는 뭔가 찜찜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1년 만에 밖에 나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어쩌면 태민이 마음을 돌린 걸지도. 서아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저녁 7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태민이 서아의 휠체어를 밀었어요. 조심해서 태워야지. 응. 태민은 서아를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접어서 트렁크에 실었어요. 정자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태민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차가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서아가 물었습니다. 좋은데. 경치 좋은데. 태민은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낯선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로등이 사라졌어요. 건물도 없어졌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태민아, 여기 어디야? 서아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태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정자는 앞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봤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나무만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달빛조차 가려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서아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30분쯤 더 갔을까? 차는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포장도로였어요. 덜컹덜컹. 차가 흔들렸습니다. 태민아, 여기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가? 서아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도착했어. 태민은 차를 세웠습니다. 완전히 인적 없는 곳이었어요. 호숫가, 달빛만 희미하게 수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철서? 철서? 왜 여기서 멈춰? 서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물도 사람도 불빛도 완전한 어둠과 호수뿐이었습니다. 내려. 태민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자도 내렸어요. 뒷문을 열었습니다. 태민아, 뭐 하는 거야?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민은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차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 서아를 안아들었습니다. 잠깐만, 가만히 있어. 태민은 서아를 휠체어에 태웠어요. 그리고 밀기 시작했습니다. 호수 쪽으로. 태민아, 어디 가는 거야? 서아는 휠체어 바퀴를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니까 상체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만해. 제발. 서아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호수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3m, 2m, 1m. 물가에 딱 멈췄어요. 발 아래로 물소리가 철썩거렸습니다. 태민아, 제발, 이러지 마. 서아는 울먹였어요. 정자가 다가왔습니다. 서아를 내려다봤어요. 달빛 아래 정자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서아야. 정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해. 뭐라고? 서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망할 순 없어. 어머니, 설마. 회사도 힘들고 태민이 인생도 있고. 정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도 이렇게 사는 게 힘들잖아. 매일 휠체어 타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차라리 편하게 가는 게 너한테도 나아. 정자는 휠체어 뒤로 갔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발. 서아는 팔을 휘둘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민도 반대편에서 휠체어를 잡았어요. 안 돼. 안 돼. 미안해, 서아야. 태민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 태민아, 나 당신 사랑해. 사랑했어. 서아는 울부짖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사랑했어. 태민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미안해. 태민아, 잘 가. 다음 순간 휠체어가 밀렸습니다. 아, 서아의 비명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철푸덩, 엄청난 물소리, 차가운 물이 서아의 몸을 삼켰습니다. 휠체어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서아도 함께 물이 코로,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휠체어가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서아는 안전벨트를 풀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잘 안 됐어요.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얼굴만 수면 위에 있었어요. 살려줘. 살려줘요. 서아는 호숫가를 봤습니다. 태민과 정자가 서 있었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마지막으로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차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안 돼. 물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보글보글 거품만 올라왔어요. 서아는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호숫가, 태민과 정자는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끝났어? 정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응, 끝났어. 태민도 담담했습니다. 거품도 안 올라와. 완전히 가라앉았어. 그래.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 인생 살자. 네, 어머니. 태민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비포장도로를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호수만 고요히 남았습니다. 달빛이 수면을 비췄어요.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 안. 정자가 말했습니다. CCTV 없는 곳 맞지? 네. 제가 3번이나 확인했어요. 여긴 완전히 오지예요. 휠체어 지문은 장갑 꼈잖아요. 문제 없어요. 태민은 장갑을 벗어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나중에 태워버릴 거였습니다. 집에 가서는 평소처럼 행동해.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아가 집을 나갔다고 하자. 우울증 때문에. 네. 경찰이 수색해도 못 찾을 거야. 저 호수는 깊이가 20m래. 알겠습니다. 태민은 운전에 집중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물속. 서아의 몸이 계속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헤엄칠 수가 없었어요. 팔만 허우적거렸지만 물의 저항 때문에 계속 가라앉았습니다. 폐의 공기가 다 빠져나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거야. 의식이 흐려졌어요.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고집 부려서 이렇게 죽게 될 줄은.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발끝에 뭔가 스쳤습니다. 따끔. 뭐지? 희미한 감각이었어요. 1년 동안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각. 서아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어요.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조금. 발이. 서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집중했습니다. 발을 움직여 봤어요. 움직였습니다. 움직여. 정말 움직여. 1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순간이었어요. 서아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찼습니다. 첨벙. 물이 움직였어요. 몸이 조금 위로 떠올랐습니다. 더 해야 해. 서아는 필사적으로 다리를 놀렸어요. 처음에는 약했습니다. 근육이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약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강해졌어요. 첨벙, 첨벙. 물장구 치듯이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팔도 저었어요. 몸이 위로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서아는 있는 힘껏 다리를 찼어요. 첨벙. 수면이 가까워졌습니다. 3m, 2m, 1m. 파.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으헉, 캬. 서하는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달콤한 공기였어요. 숨을 몇 번 크게 쉬었습니다. 살았어. 살았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호숫가까지 가야 했습니다. 서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호숫가가 보였습니다. 약 1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갈 수 있어. 다리가 움직이니까. 서하는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형. 팔을 앞으로 뻗고 다리로 물을 찼어요. 첨벙, 첨벙. 느렸지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육이 약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야 해. 서하는 이를 악물었어요. 5m, 3m, 1m. 드디어 호숫가에 도착했습니다. 서하는 물가의 풀을 잡았어요. 팔에 힘을 주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리도 움직여서 땅을 밀었어요. 기어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 서하는 풀밭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물에 젖어 너무 추웠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서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숨을 고르고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봤어요. 젖은 바지에 붙어 있는 다리. 정말 움직이는 거야? 서하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움직여 봤습니다. 무릎이 구부러졌어요. 발목도 움직였습니다. 발가락도 하나하나 움직였어요. 움직여. 정말 움직여. 서하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1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다리. 의사가 평생 못 걷는다고 했던 다리. 지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서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살았다는 것. 그리고 다리가 움직인다는 것. 일어서 볼까? 서하는 조심스럽게 시도했어요. 손으로 땅을 짚고 무릎을 세웠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었어요. 후들후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근육이 약해서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하는 일어섰어요. 휘청. 몸이 흔들렸습니다. 쓰러질 뻔했지만 균형을 잡았어요. 섰어. 내가 섰어. 서하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휘청. 또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2걸음, 3걸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걸어. 나 걸어. 서하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서하는 호숫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약해서 오래 걸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지? 주변을 둘러봤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멀리, 아주 멀리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해. 서하는 그 방향으로 걸었어요. 10분쯤 걸었을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았어요. 근육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오래 걷기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쉬고. 서하는 숨을 골랐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사람 있어. 남자 목소리였어요. 서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랜턴을 든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낚시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남자가 서하에게 다가왔어요.
도와주세요. 서아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어머, 온몸이 젖었네. 물에 빠졌어요. 네. 호수에. 어떻게? 잠깐만요. 119 부를게요. 남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119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가람호수입니다. 남자는 위치를 설명했어요. 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서아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낚시하러 왔다가 다행히 발견했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남자는 자기 재킷을 벗어 서아에게 덮어줬어요. 추우시죠? 이거라도 덮으세요. 감사합니다. 서아는 재킷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10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용삐용.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남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다리가 좀. 알겠습니다. 들것 가져올게요. 서아는 들것에 실렸어요.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알겠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서아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살았어. 정말 살았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태민, 정자,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휠체어를 밀던 모습, 돌아서서 차로 걸어가던 모습. 날 죽이려고 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사랑했는데,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분 후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가람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환자분 상태 어때요?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체온 저하 있고요. 알겠습니다. 응급실로. 서아는 응급실 침대로 옮겨졌어요. 의사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윤서아.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보호자 연락처는요? 서아는 말을 멈췄습니다. 태민? 정자? 그들은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이었어요.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 없어요. 가족은요? 서아는 생각했어요. 아버지, 윤재혁? 윤성그룹 회장. 아버지, 이제는 연락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버지, 있어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서아는 아버지 번호를 불렀어요.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람 대학병원입니다. 윤서아 님이 응급실에. 뭐라고요? 지금 당장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1시간 후 병원 응급실 앞 고급 세단 3대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 그리고 중앙 차량에서 60대 중반 카리스마 있는 인상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윤재혁? 윤성그룹 회장. 세린이 어디 있어? 윤재혁은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뒤따라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따라왔습니다. 윤서아 환자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들이 놀라 일어섰어요. 저기 3번 침대입니다. 윤재혁은 커튼을 확 젖혔습니다. 침대에 서아가 누워 있었어요. 담요를 덮고 링거를 막고 있었습니다. 세린아. 윤재혁은 딸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물에 빠진 거야? 아버지, 미안해요. 서아는 울었어요. 윤재혁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왔어. 뒤에서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VIP 병동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빨리. 10분 후, 서아는 VIP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넓고 깨끗한 1인실, 최고급 침대와 소파, TV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다시 검사를 시작했어요. 윤재혁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주치의가 나왔어요. 회장님, 상태가 어때요? 체온 저하로 인한 경미한 저체온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행이군. 윤재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의사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요? 환자분 의료 기록을 보니 1년 전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리가 움직입니다. 뭐라고요? 윤재혁은 눈을 크게 떴어요. 검사 결과 척추신경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도 물에 빠진 순간 극한의 생존 본능이 작동하면서 신경이 재생됐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한 원인은 더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윤재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천만에요.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윤재혁은 병실로 들어갔어요. 서아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리나, 의사 선생님 말 들었어. 다리가 움직인다며? 네. 기적이에요.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윤재혁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세리나. 네. 누가 한 거야? 누가 너를 물에 빠뜨린 거야? 윤재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태민이요. 그리고 시어머니. 뭐? 윤재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남편이? 강태민이? 네. 둘이 저를 호수에. 서아는 그날 밤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드라이브 제한, 인적 없는 호숫가, 휠체어를 밀어 물에 빠뜨린 것. 윤재혁은 듣는 동안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개자식들. 아버지,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살인미수야. 네. 서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세리나. 윤재혁은 딸을 봤습니다. 이제 신분 숨기는 거 그만해. 내가 누군지 밝혀. 네. 너는 윤성그룹 회장의 딸이야. 윤세린이야. 하지만 그 자식들이 너를 무시한 건 내가 약해 보여서야. 이제는 보여줘야 해. 윤재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눈빛이 달라졌어요. 1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 고개 숙이고 살았던 윤서아. 이제는 없었습니다. 윤성그룹 회장의 딸 윤세린이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강태민의 집. 태민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 아침 먹어요. 정자도 나왔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서아가 없으니 조용했습니다. 경찰한테 신고해야 하나? 정자가 물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일주일쯤 지나서 실종 신고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 우울증 때문에 집 나갔다고 하자. 네. 두 사람은 태연하게 아침을 먹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누구지? 태민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정장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태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뭐, 벌써? 정자도 놀랐습니다. 딩동 딩동. 강태민 씨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태민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강태민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꺼냈어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태민은 뒤로 물러섰어요. 손 내미세요. 경찰은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살인미수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윤서아 씨를 호수에 빠뜨린 혐의입니다. 그게... 태민은 말을 잃었어요. 정자가 나섰습니다. 경찰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박정자 씨도 공범으로 같이 체포합니다. 또 다른 경찰이 정자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2 사람은 수갑에 채워진 채 끌려갔어요. 경찰서 조사실. 태민과 정자는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태민 씨, 2024년 3월 18일 밤 8시경 윤서아 씨를 가람호수에 빠뜨린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태민은 부인했어요. 저희는 그날 밤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증거 다 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첫째, 블랙박스 기록. 당신 차가 그날 밤 8시에 집을 나가 가람호수 방향으로 갔습니다. 둘째, CCTV. 국도 CCTV에 당신 차량이 찍혔어요. 형사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태민의 차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셋째, 목격자. 호숫가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당신 차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형사는 태민을 똑바로 봤어요. 윤서아 씨 본인 진술입니다. 태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살아있어? 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말도 안 돼. 태민은 주저앉았어요. 그럼 다 끝난 거야. 자백하시겠습니까? 태민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죄송합니다. 옆방. 정자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정자 씨, 공범 맞죠? 저는 몰랐어요. 정자는 발뺌했어요. 아들이 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 마세요. 윤서아 씨가 다 봤습니다. 당신이 휠체어 뒤에서 밀었다고요. 정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정자 씨,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윤서아 씨의 본명 아세요? 윤서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형사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윤세린, 윤성그룹 회장 윤재혁의 외동딸입니다. 정자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네. 당신이 죽이려 한 며느리가 재벌 딸이었어요. 말도 안 돼. 정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더 있어요? 당신 회사 태민테크, 윤성그룹 하청업체죠? 네. 오늘 아침 계약 해지 통보 받으셨을 겁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새벽 6시에 온 메일. 계약 해지 통보 마이너스 윤성그룹. 정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일주일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윤성그룹 회장 딸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남편과 시어머니 하반신 마비 안에 호수에 빠뜨려
기적적으로 생존. 다리 회복까지.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며느리가 재벌이었다니. 자업자득이야. 욕심이 과했어. 여론은 태민과 정자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재판, 1심 선고 공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태민, 살인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정자, 살인미수 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쿵쿵쿵.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태민과 정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억울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태민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두 사람은 법정을 나가며 방청석을 봤습니다. 거기에 서아가 앉아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세린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긴 생머리를 내린 모습, 당당하고 우아했어요. 1년 전 휠체어에 앉아 고개 숙이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세린은 태민을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태민은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어요. 세린은 입을 열었습니다.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잘 가요. 태민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대로 돌려줬어요. 태민은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3개월 후, 윤성그룹 본사, 63층 회장실. 윤세린은 아버지 윤재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세린아, 몸은 다 괜찮니? 네, 아버지. 재활치료 열심히 받았어요. 세린은 웃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달리기도 할 수 있었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네. 살려고 했더니 다리가 움직이더라고요. 세린은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다리를 움직였던 순간. 그런데 세린아. 네. 이제 회사 일 배워야지. 윤재혁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너는 윤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야. 알아요, 아버지. 평범하게 살고 싶다던 내 꿈, 이제는 포기해야 해. 세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평범한 삶을 꿈꿨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약해 보이면 짓밟힌다는 것. 네, 아버지. 준비됐어요.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다음 주부터 기획실에서 일 시작해라. 네. 세린은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세상. 예전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나는 살아남았어. 세린은 자신의 다리를 봤습니다. 움직이는 다리. 기적 같은 다리. 고마워. 자신의 다리에게 속삭였어요. 6개월 후, 교도소. 강태민은 감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죄수복을 입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어요. 강태민, 면회 왔어. 교도관이 불렀습니다. 누구요? 가보면 알아. 태민은 면회실로 갔어요. 유리 너머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세린이었어요. 태민은 숨이 막혔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세린도 전화기를 들었어요. 왜 왔어? 태민이 물었습니다. 인사하러요. 세린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잘 있냐고. 15년이죠? 오래네요. 세린은 웃었습니다. 차갑게. 나올 때쯤이면 50대겠네요. 그만해. 어머니는 10년. 70대 중반에 나오시겠네요. 그만하라고. 태민은 소리쳤어요. 세린은 웃음을 거뒀습니다. 태민 씨. 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린은 태민을 똑바로 봤어요. 언제부터였어요? 날 버릴 생각한 게.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아니면 그 전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사랑한 적 없었어요? 태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세리는 일어섰습니다. 15년 후에 봐요. 그땐 제가 윤성그룹 회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세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태미는 유리 너머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당당하고 우아한 뒷모습. 1년 전 휠체어에 앉아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태미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1년 후 윤세리는 윤성그룹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최연소 임원이었어요. 뉴스는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물에 빠졌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윤세린, 윤성그룹 상무로 승진. 하반신 마비 극복하고 재벌 후계자로. 세리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물에 빠졌을 때요. 세리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살려고 하면 움직인다는 거요. 세리는 웃었어요. 제 다리가 그랬어요. 죽기 싫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 인생도요. 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5년 후 교도소 박정자가 출소했습니다. 10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5년 만에 가석방됐어요. 70대가 된 정자는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정자는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집이 아니었어요. 회사는 파산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정자는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좁은 방, 창문도 작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세린 윤성그룹 부회장 취임. 화면에 세린이 나왔어요.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 정자는 TV를 꺼버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10년 후 강태민이 출소했습니다. 15년형을 받았지만 10년 만에 가석방됐어요. 45이 된 태민.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자유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어머니 정자는 3년 전 고시원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미는 혼자였어요. 편의점 알바를 구했습니다. 야간 알바. 시급 1만 원. 하루 8시간 일해서 8만 원. 한 달 240만 원. 고시원 월세 40만 원 내고 나머지로 생활했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윤세린 윤성그룹 회장 취임. 국내 최연소 여성 재벌 회장. 화면 속 세린. 더욱 당당하고 아름다웠어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습니다. 태미는 그 모습을 봤어요. 내가 버린 사람이. 눈물이 났습니다. 바보 같은 새끼. 자신에게 욕했어요. 현재 윤세린 회장은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있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마무리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세리는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다리를 봤어요. 움직이는 다리. 기적의 다리. 고마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호수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다리가 움직인 것, 모든 게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 살려고 움직여야 온다는 것. 세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쳤을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약해 보이면 세상은 당신을 짓밟습니다. 일어서세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